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사이비 종교로 규정한 파룬궁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션인예술단 공연에 대한 기독교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피해자 대책연합회와 평신도 이단 대책협의회, 한국 이단 상담연구소 등이 션인예술단의 공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700억대 재정비리와 성폭력 혐의로 고발된 이단 다락방 류광수 총재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가 7년 만에 기독축제를 열었습니다. 침체된 캠퍼스 선교 현장의 고민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파룬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션인예술단 공연에 대한 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피해자 대책연합 등이 최근 집회를 개최하고 션인예술단의 공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사이비 종교로 규정한 파룬궁과 관련 있는 션인예술단 공연을 두고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피해자 대책협의회와 평신도 이단 대책협의회, 한국 이단 상담연구소 등은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앞에서 션인예술단의 공연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션인예술단은 사이비 종교인 파룬궁을 포교하는 한 방법으로서 공연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파룬궁은 완벽 성불과 장생불로로 사람을 유혹하는 등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며 가정 파괴와 자살 등의 피해자 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션인예술단의 공연 내용이 파룬궁을 창시한 이용지를 창세주로 신격화시키는 것이라며 공연을 통한 종교 사기를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예술 공연이라면 무슨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션인예술단은 사이비 종교인 파룬궁의 포교의 일환으로서 공연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션인예술단의 공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피플지는 최근 기사에서 션인이 단순 예술단체가 아닌 종교적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더 가디언은 지난 2017년 기사에서 일부 관객들이 예상치 못한 종교적 메시지에 당혹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도 세 차례에 걸친 기사에서 션인예술단 단원들의 피해 사례와 내부 문화에 대한 증언 등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역시 최근 션인예술단의 공연은 파룬궁의 교리와 세계관을 무대 위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관람주의를 권고했습니다. 션인예술단은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단체로 창작무용과 민족무용 공연을 내세우고 있지만 단원 대부분이 파룬궁 수련자라는 점에서 정치, 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션인예술단 측은 많은 단원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파룬궁은 중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는 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이단 전문가들은 파룬궁의 실체는 사이비 종교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화활동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성도들조차도 그 사람들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어떤 기체주를 위해서 자기가 참여한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단 집단에 비해서 이 파룬궁이 일반 성도들한테 미칠 영향이 크다. 션인예술단은 대구와 춘천, 과천 등을 돌며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법무부가 700억대 재정비리와 성폭력 혐의로 고발된 이단 다락방 류광수 총재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락방 탈퇴자 모임 코람데오 연대는 법무부가 지난달 류광수 총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류광수 총재의 성범죄 의혹과 재정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성경적 전도운동 등으로 국내 주요 교단 등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류광수 총재는 지난 3월 700억대 재정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데 이어 4월에는 강제 성추행 혐의로 여신도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한편 류광수 총재 측은 재정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가 하면 강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6.3 대선을 앞두고 교회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대형교회는 선거철마다 기독인 여부를 떠나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하는 1순위 코스가 됐다며 그런 경우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이어 교회 공적 행사나 예배 시에는 성도들의 자주적 판단을 위해 후보자들을 인사시키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일부 보수 성향의 종교단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정보나 선동적 메시지가 유포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회가 이런 허위 정보에 기반한 선동에 동조하거나 확산시키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성서한국,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등 10개 단체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이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예장합동총회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은 예장합동의 정책과 산하 총신대 신학이 성경과 개혁신학, 보수신앙을 근거로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청취하고 대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총회 임원과 총신대 교수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질의서에는 여성 안수 반대의 근거로 삼는 신학적 근거와 여성 목사만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신학적 근거, 남성의 존재적 우월과 여성의 열등성에 대한 입장, 몇몇 교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단이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입장 등의 질문이 담겼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예배가 오늘 18일 5월 다시 만난 5월을 주제로 광주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기독교교회협의회와 전남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예배에는 김종생 교회협의회 총무가 설교를 전하고 청년 세대와 어린이, 장년, 5.18 세대가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5.18 기념예배 참석자들은 기념예배를 마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추모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예배는 5.18 민주화운동 2주기인 1982년부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기념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다음 세대를 향한 전환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는 최근 7년 만에 기독축제, 화목제를 열었는데요. 캠퍼스 선교를 향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연세대 기독학생연합회의 화목축제. 과거엔 선교 동아리 박람회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 행사는 기독교의 가치와 문화를 우회적으로 소개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미리 써보는 유언장을 통해 삶과 죽음 등 인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고 청년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나누며 위로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최근 캠퍼스 내 선교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거부감 없이 보다 친근하게 전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기획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학생들은 누군가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학생들이 과연 잘할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 학생들과 캠퍼스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과 맞물려 캠퍼스 사역도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합니다. 신천지와 JMS 등 이단에 대한 경계가 강해지면서 노방전도와 같은 전통적인 사역은 힘을 잃었습니다. 또 신입생 때부터 과도한 취업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선교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단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모였다 하면 사실 일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요즘 느낌은 서지부, 서울의 캠퍼스들이 연합해서 모이고 또 따로 캠퍼스 안에서 모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 캠퍼스 사역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 학생들과 캠퍼스 사역자들은 여전히 청년들은 삶의 본질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며 일방적인 복음 전도를 넘어 첨예한 현실의 문제를 함께 다루며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랑 1대1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오해하고 있는 게 엄청 많고 궁금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다 보면 제가 오해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이랬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의 교리들을 잘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기성세대 중심의 교회 문화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세상의 기준과 명확히 구분되는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임 나가면은 5명, 6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그 삶을 회복하고 정말 어둠에서 그 빛으로 나오게 되고 삶이 이렇게 변하면서 사랑이 퍼지면서 지금은 한 60명 정도가 있어요. 저희 삶에서 저희가 그 듬뿍 받은 사랑을 나누고 아끼지 않고 나누고 흘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린 생명들 아니면 무거운 생명들 아니면 거부감이 있는 생명들이 한 발자국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런 교회나 좀 열려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캠퍼스 선교가 위축되고 도전받는 현실 속에서도 각 선교단체마다 전환적인 선교 문화를 형성해가며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대학인 백석대학교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 교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카네이션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백석대 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카네이션을 수업을 전후해 감사 인사와 함께 교수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백석대는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와 존중이 살아있는 따뜻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전달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세대학교는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 15일 교내에서 2025 잡슐랭 직무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직무채용 박람회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22개 기업, 기관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직무 상담 등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취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세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취업 중식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신과대학이 창립 110주년을 맞아 오는 21일 연세대 원두 신학관 예배실에서 제60회 연세신학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연세신학 공개강좌는 초융합시대의 신학교육을 주제로 급변하는 학문 환경 속에서 신학교육의 미래를 모색하고 신학의 공공성과 학제 간 연계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세신학 강좌에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유영권 교수와 장신대 총장을 지낸 임성빈 교수가 각각 연세신학의 현재와 미래, 뉴노멀 시대 신학교육의 전환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